했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한 것 중에 선생님이 제발 이거는 기억해라 했던 게 이제 DNA가 뭐야? 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답해 보실랍니까? 유전 정보. 유전 정보를 가졌지. 그 다음에 뭐라 하던데? 이중나선 생긴 걸 먼저 얘기해 줄 거지. ATGC 네 글자를 쓰고 혹시 뭐랑 뭐가 짝인지도 알 수 있나? ACGC라고 A랑 T, G랑 C가 짝이고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다 그랬나? 상보적이라는 단어 혹시 얘기했나? 네. 상보적 구조다 해도 이 두 개가 짝인 게 상보적 구조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또 뭐 있어? 아는 거?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을 써.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이다라고 설명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뭐요? 인산당 연기가 1대1로 그렇지. 엄청난데? 최고야. 그래, 책이라도 봐줘서 고맙다. 다른 반에는 침묵이라 선생님 너무 힘들어. 인산당 염기세 이걸 글로 표현하면 인산당 염기가 1대1로 결합된 거, 구성된 거, 합쳐진 거 뭐라고 써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전체는 뭐예요? 유전체는 유전자 중에서 세포수 그렇지. 그냥 전 세상의 모든 DNA가 아니라 세포 중에 핵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거든요. 세포 중 핵이 있으면 핵 안에 모든 DNA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DNA 중에 내 정보를 가지면 뭐라 그랬어요? 유전자다. 내 정보를 가진 것. 잘하네. 요건 제발 기억해달라 했으니까 시험에도 100% 나오니까 꼭 준비를 하시고 이 세 개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생님 시험에 무조건 된다 했던 게 DNA, RNA 공통점 차이점이었어요. 요건이 본 적 있죠? 네. 오른쪽에. 그러면 DNA에 대해서 했으니까 RNA 만 가지는 특징 한번 얘기해. 단일 가닥. 단일 가닥이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또 유라실 ADC. U를 쓴다. 네. 그 다음에 당이 리보스다. 요 당이 리보스다. RNA와 R이 요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 두 개 공통점, 차이점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추가로 A랑 T 중에 뭐가 더 큰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네. T가 좀 더 크대요. A가 더 크고 G랑 C 중에 아시안 게임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A가 더 크구나. 우리 실제 그림만 봐도 한번 보시면 뭐가 더 크게 그려져 있어? T가 더 커요. T가 더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했네. 그러면 154쪽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4쪽에 여기 보면 생명 시스템 어쩌고 하면서 요 그림이 있거든요. 요거 아무 한번 풀어볼래? 선생님이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일시정지 해줄래? 이거 한번 풀어보니까 어떤 글자가 나와요? 유전부호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이 숫자를 가지고 이걸 풀었잖아. 지금 이 과정이 과학자들이 DNA 찾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요거 할 줄 알면 여러분이 DNA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똑같냐면 봐봐 여기 숫자 뭐 썼어? 2, 3. 숫자 4개만 썼어. 1, 2, 3, 4를 썼지만 우리 DNA는 뭐라고 적혀있게? A, T, G, C 요렇게 적혀있단 말이야. 그래서 1, 2, 3 요 글자를 요렇게 고치면 DNA 부호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보면 세 글자가 한 개의 의미를 갖죠. 뭔가 1, 4, 2가 히읗이라는 뜻을 한다. 뭐 4, 1, 2가 E라는 뜻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죠? 이 부분에서도 DNA랑 똑같아. 여기서 우리 단어 배울 게 있어가지고 잠깐 넘어가면 여러분 코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코드. COAD. 자동차 안 들어보는데. 코드? 코드. 코드라는 단어 어디에 썼어?
코딩. 뭐 코딩할 때도 코드를 쓰는데 거기서는 어떤 뜻일까? 프로그래밍하는 거. 명령어, 암호, 구호 이런 뜻이거든요. 또 뭐 전기 코드 이럴 때도 쓰고 너랑 나랑 코드가 맞다라고 음악에서 코드라고 쓰기도 하고. 근데 우리 과학에서 코드라고 하면 암호, 패스워드의 의미가 조금 강합니다. 암호. 우리 암호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숫자도 어떻게 보면 코드야. 우린 뜻을 아니까 암호라 생각 안 하지만 요거 무슨 뜻이에요? 1. 하나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지? 얘는 한 글자 암호인데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 한 글자로 뜻 하나를 나타낼 수 있어. 하나. 그래서 이런 암호를 우리가 한 글자로 된 하나다의 모노코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글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물론 예시가 조금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모스보호가 점이랑 P 가지고만 글자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 두 개 가지고 뜻을 만들 수 있어. 다이코드. 이런 걸 그렇죠. 두 개짜리로 만든다고 해서 다이코드라고 해요. 우리 아까 유전부 해석하던 거 몇 글자짜리였어? 세 글자가 1 의미를 가져서 얘는 트리플 코드라고 해도 되는데 뭔가 묶어서 한 단위로 나타날 때 렛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리플렛 코드라고 합니다. 세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낼 때 우리가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고 DNA가 트리플렛 코드를 써. 이 단어는 적어두셨다가 조금 있다가 우리 계속 써먹을 거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우리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 교과서 책이 대충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정교하게 잘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줄 쳐져 있는 부분 똑같이 줄 쳐주시면 되고 여기 그림 보면 DNA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유전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유전자. 그러면 여기는 뭘까? 나머지 유전자가 아닌 정크 DNA, 쓰레기 DNA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책에 잘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수업받을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DNA 전체를 유전체란다 그랬죠. 유전체 중에 요만큼만 유전자야 라고 하니까 유전자가 몰려있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DNA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 말 유전자, 아무 말 유전자, 아무 말 유전자, 아무 말 유전자 이렇게 흩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다 모으면 총량이 이 정도 된다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모여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우리 책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아무 말 유전자, 그 다음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전자가 이 전체 중에 일부인 것도 표현되어 있고 듬성듬성이 있다. 랜덤하게 있다. 무작위적으로 있다는 것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DNA가 가진 내 몸의 정보인데 내 몸에 어떤 정보를 갖는지를 안 알려줬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일상용어로 했다가 갈수록 과학적 개념으로 바꿔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도 조금 더 과학적 개념에 가깝게 표현하면 DNA 중 또는 유전체 중 내 몸의 정보라는 게 사실 뭐냐면 여기 어떻게 그려놨어요? 유전자가 뭘로 바뀐대? 단백질로 바뀐대. 그래서 단백질 정보 또는 단백질 합성 정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유전자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DNA가 뭘 암호화하고 있습니까? 뭘 숨기고 있나요? 라고 하면 알고 보니까 단백질 합성 레시피를 숨기고 있었어요. 손톱을 만들려면 우리 몸에서 물, 단백질, 지질, 핵산 순서로 양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뭐 핵산은 암호로 쓴다 치고 지질은 우리 에너지 저장한다 치고 실제로 우리 몸에 물 빼면 우리 그냥 다 단백질 덩어리예요. 사실. 물론 이제 비만인 친구들은 지질의 비율이 높겠죠. 그걸 제외하면 온몸이 다 단백질 덩어리고 이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사실 DNA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혹시 막 살인사건 막 뭐 했었나요? 네. 그거 할 때 침팬치랑 우리랑 어느 정도 일치한다던가? 한 98% 쌤이 이렇게 적어줬던 것 같습니다. 유전자가 98% 일치한다라는 말은 그럼 어떤 의미랑 같아? 단백질이 침팬지가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을 비교해보면 우리 단백질을 침팬지도 한 98%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보가 뭐 코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모양을 이렇게 저장을 하나하나 해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하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똑같이 만들어지더라도 어떻게 접히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랐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말한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단백질 정보였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서요. 여기 한번 펴주시고 잠깐 또 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과학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생명체가 뭔지 원리를 알고 싶고 이왕이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기술도 만들어서 우리 몸도 다 고치고 싶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영생도 만들어주고 싶고 이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생명체는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전부 다 생명체라 하려면 물질 대사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안내 드렸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소가 풀 뜯으면 고기 나왔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시험 범위에서 빠졌어. 안타깝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기회에 기말고사 범위로 넘기고요. 두 번째, DNA를 가진다는 건 여러분한테 은연중에 계속 선생님 수업 중에 몰래 말해서 생명체면은 유전 정보가 필요하니까 DNA를 가진다 보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은연중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종합해보면 결국 모든 생명체가 가진 공통점, 우리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생명과학을 지속하면서 연구한 최종 결론이 뭐냐면 모든 생명체를 통과하는 하나의 이론이 있어. 이걸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모든 생명체는 어떤 원리를 가질까요? 숨을 쉬어요. 숨을 쉬어? 에너지. 숨 안 쉬는 애도 있어. 에너지를 얻어요. 에너지를 얻는 거는 동의해. 에너지 얻는 거 필요해. DNA가 있어요. DNA가 있어. 맞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세포가 있어요. 세포도 우리가 2학년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보면 DNA에 결국 어떤 정보가 있다 그랬어? 단백질 만드는 레시피가 존재한다 그랬잖아. 모든 생명체 공통점이 뭡니까 하면 식물, 동물, 세균, 곰팡이 다 똑같아. DNA에 있는 정보로 단백질 만드는 게 공통점이야. 근데 이거 쓰다 보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되게 중요한 책 없을까 역사적으로? 한 권밖에 없다거나 이게 같이 있다거나 그런 책 없을까 얘들아? 아는 거 없니? 직지. 직지? 오케이. 그러면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해보죠. 걔는 최초의 한글 금속 활자본이잖아. 되게 처음 찍어낸 초판본 굉장히 비싸고 비싼 게 아니라 귀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렇게 활자가 발달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걔를 역사학자들이 연구하고 싶어. 원본을 맨날 찢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다다닥 보면 무슨 일이 생겨? 찢어져요. 원본이 훼손되잖아. 계속 넘겨서 보면 어떻게 연구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야? 엑스레이로.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스캔 떠가지고 그냥 나눠서 글자만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바로 원본 봐. 똑같아. DNA도 우리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 선생님 지난 시간에 한 글자만 바뀌어도 어떤 큰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줬었지 않습니까? 178cm 키인데 글자 하나 잘못 바뀌어서 18cm 된다고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본을 그대로 절대 안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복사본을 써. 그 복사본이 여러분이 배우신 RNA라는 녀석입니다. 우리는 DNA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단백질을 만드는데 굳이 선생님 우리 항상 RNA 왜 배웁니까? 라고 하면 RNA도 너무 중요해요. DNA 그대로 복사해서 RNA 바꾼 다음에 우리가 사용해요. 복사본을 사용합니다. 원본은 잘못 건들면 다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DNA를 RNA로 바꾼다라는 말을 계속 할 수 없어. 너무 길잖아 문장이. DNA를 RNA로 바꾼다. 똑같이 RNA를 단백질로 바꾼다라는 말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 그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DNA가 RNA가 된다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사라고 표현해.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NA를 단백질로 바꾼다라는 것도 개념화 해놨어. 번역한다, 트랜슬레이션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학자들이 알아먹어요. 아, 이거 RNA를 단백질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 자, 시험에 100% 낸다는 거, 우리 DNA, RNA 구분하는 거, 유전자 DNA, 유전체 구분하는 거,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가 얘 생명 중심으로 100% 낼 테니까 제발 맞춰주세요. 아시겠죠? 모든 생명체에는 중심된 원리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 그게 이거예요. DNA를 RNA로 바꿔서 RNA를 단백질로 만드는 이게 모든 생명체 공통점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 그림을 보자. 세포 안에, 핵 안에 DNA가 있는 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죠? 그 중에 얘가 손톱 세포라고 해보자. 손톱과 관련된 유전자는 여기만 있으면 돼. 근데 이걸 원본을 다 꺼내가지고 사용한다? 그거 비효율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손톱 관련된 정보만 복사를 해. 그 다음 얘를 꺼내면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만 꺼내서 쓰는 거야.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이때 DNA를 RNA로 바꿔서 꺼내서 쓴단 말이죠. 얘가 복사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뭐라 한다고요? 전사라고 표현하시면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RNA를 결국 단백질로 바꾸는 게 우리의 핵심이야. 우리 정보를 번역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RNA를 단백질로 바꾸는 걸 번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여기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여기 줄 그은 부분입니다. 줄 꺼주세요. 너무 중요하다. 이 부분 위에 전사, 생명중심 원리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전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금 전사 어디서 일어났는데 그림 봐요. 어디에 있어? 핵 안에서 일어나. 이 전체 지금 세포 아니에요.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서 일어난다. 그럼 번역은 어디서 일어나? 여기 핵 바깥, 세포막 안쪽, 세포질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여기서 일어난다.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밑에 내려볼게요. 밑에 내려보면 여기도 중요해. 책에 이렇게 작게 진짜 중요한 내용들 막 이렇게 숨겨놔. 봐봐. 생명중심 원리에 따르면 DNA는 RNA를 통해서 전달된 다음에 단백질로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DNA를 핵 속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라고 적어놨어. 이 문구를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DNA 특정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고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 뭐가 합성된대. 그래서 여기에 DNA가 유전자가 단백질 합성을 시킵니다 라고 여기 적어놨어. 그래서 우리 책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몰래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려고 적어놓은 거죠. 여기 캡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 처음에 DNA가 무슨 암호라 그랬어요? 세 글자가 하나의 뜻을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트리플렛 코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실제로 DNA는 3연기 조합이고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구호거든요. 이 말이 DNA는 트리플렛 코드인데 아미노산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렛 코드 요 밑에 적어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아미노산. 얘 이름 뭐예요? 아미노산 2개 연결해놨어. 여러 개라는 의미니까 펩타이드. 아미노산 여러 개일 때는 펩타이드라고 있는 게 표준어라고 그랬죠. 몇 개짜리 연결돼 있어요? 2개니까 다이. 아미노산, 다이 아미노산에도 저 안 틀리다 합니다. 근데 사투리야 그거. 사투리도 좋지만 표준어로 쓰려면 폴리 펩타이드다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폴리가 아니라 다이 펩타이드. 읽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이거 결합 이름 혹시 알려줬니? 펩타이드. 아미노산끼리 결합한 거니까 이름 어떻게 붙이면 되냐면 아미노산 결합이야. 근데 결합이 일어나려면 최소 몇 개가 있어요. 2개. 그래서 얘도 아미노산을 써야 될까 펩타이드를 써야 될까? 펩타이드. 아,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아미노산 어떻게 생겼어, 언니? 아미노산, 단백질, H, 그렇지, 그렇지. 아미노산이 실제로 이름이 왜 이렇냐고 했냐면 아미노에 산이 붙어 있어서. 근데 중심에 뭐가 있어? 탄소. 우리 탄수화물이니까 탄수 있고 수소 하나 달려 있고. 그다음에 요 구조는 모든 아미노산이 똑같고요. 여기만 종류가 한 20가지 돼. 나왔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20가지 아미노산이 있다고 하는데 요 그림 한번 보여줄게. 저렇게 그려주면 R이 뭔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대학교 가시면 다 외우셔야 되는데요. 우리 대학교가 아니잖아요. 하지 맙시다. 일단 구경만 하세요. 보시면 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 여기 NH2 이거는 이제 어떤 책에는 H2N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상관없고요. 여기에 COOH 그 다음에 탄소 있고 수소 있고 요 구조는 전부 다 똑같아. 근데 뭐만 달라요? 여기만 달라요. 여기만.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요 선생님이 R이라고 적었던 그 부분만 다르고 다 똑같이 생겼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개 연결돼서 단백질을 만들고요. DNA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고요? 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What is this? 자, 그러면 아까 DNA가 무슨 코드라 그랬어? 트리플렛 코드야. 트리플렛 코드. 트리플렛 코드니까 세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몇 글자 있어? 세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글자잖아. 그럼 몇 개의 의미가 있을까? 4개. 4개의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세 글자가 결국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는 게 뭘로 지금 번역됐어요? 아미노산. 아미노산 한 개. 세 글자가 1 의미를 가진다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DNA 유전자 안에는 유전 정보가 있고 그 유전 정보는 단백질 합성 레시피인데 그 레시피에서 세 글자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이렇게 암호화하고 번역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글자 배열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이렇게 섞이겠죠. 그죠? 이렇게 사실은 배열된다라는 걸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그림 비슷한 건 무조건 낼 거예요. 왜냐면 DNA, RNA 낼 수도 있죠. 생명 중심 원리 낼 수도 있죠. 뭐 낼 게 너무 많아. 이 그림 하나면. 시험 문제 낸다면 이렇게 낼 겁니다. 잘 보세요. D형, 니은, 디귿. 여기서 RNA가 뭐예요? 니은이. 그렇죠. 니은이라고 답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이거 왜 RNA라고 판단했어? 단일 구조. 단일 가닥이고 또 U를 가졌잖아. 이렇게 설명하면 100점입니다. 할 수 있죠. 두 번째.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보니까 위에 글자, 밑에 글자가 다르잖아. 위쪽 가닥이랑 아래쪽 가닥이랑 위에를 1번 가닥이라고 할게. 2번 가닥이라고 할게. 1번 가닥, 2번 가닥 중에 유전자가 뭐게? 둘 다? 유전자는 그 자신이 정보를 갖고 있는. 그렇지. 어디가 정보가 있는 것 같아? 1, 2번 중에. 1번. 엄청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이런 문제 세상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제 제자니까 꼭 해보세요. 1번. 아, 잘했습니다. 1번이 유전자인 것 같아. 이 그림에서. 왜? 이 글자로 만들어진 게 보니까 RNA가 뭐예요? 복사본이. CGU잖아. 그럼 CGU는 어디서 온 글자일까? GCA일까 아니면 CGT일까? 그렇지. 얘가 RNA로 바뀐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번 가닥 중에 뭐가 유전자입니까? 물어보면 사실은 1번 가닥이 유전자. 그럼 얘는요? 유전자예요? 아니에요? 유전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높은 확률로 아닙니다. 그래서 정크 DNA가 왜 있습니까?에 대한 가설 중에 하나가 상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반대 가닥은 뜻이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정크 DNA에 대한 이론 하나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가닥 중에 RNA를 보면 이게 유전자구나 판단할 수 있고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유전자가 최대 몇 글자예요? 그러니까 몇 글자예요? 유전자가 몇 글자가 유전자예요? 12개가 유전자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 문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12개의 염기 ATGC를 여기 이렇게 AUGC를 그려놨는데 얘네가 전부 다 유전자가 맞기 때문에 지금 아미노산이 몇 개 만들어진 거야? 4개 만들어졌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정크 DNA가 중간에 섞여 있어. 정크 RNA가 섞여 있어. 그러면 사실 몇 글자가 암코드화돼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9글자만 맞고 얘네는 한 글자라도 틀리면 9개보다 다시 12글자면 4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 이 말이 이해돼요? 전부 다 정크일 수도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게 보이지만 4개가 전부 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써. 좀 이따 문제도 한번 볼 겁니다. 대단한 종합 문제. 12개의 염기를 가질 때 최대 몇 개의 아미노산을 암호하는 것. 다시 최대 몇 개의 뜻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 최대란 표현을 쓰냐면 12개 중에 가짜로 뜻이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1개일 수도 있고 하나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6개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9개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서 최대 몇 개인지 이렇게 물어봐. 이 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상급 난이도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추가로 하나 하고 문제 이거 풀어보라 하고 풀이하고 마칠 겁니다. 순도 딱 좋네요, 여러분. 보면 DNA가 무슨 코드라 그랬어? 트리플렛 코드라고 우리가 벌써 선생님 이번 수업에만 한 7번 말했어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쓰는 전사된 얘도 몇 글자가 하나의 뜻을 가질까? 얘도 선생님 그럼 트리플렛 코드예요라고 하면 맞죠. 3글자가 하나입니다. 근데 얘도 트리플렛 코드라고 읽고 얘도 트리플렛 코드라고 읽으면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RNA의 트리플렛 코드를 우리 코돈이라고 읽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면 DNA의 3글자 암호를 말하는 거고요. 코돈이라고 부르면 RNA의 3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정형화돼서 만약에 DNA에다가 코돈이라는 글자 갖다 붙이면 틀렸다고. 마찬가지로 3글자 암호라는 뜻이지만 RNA에다가 트리플렛 코드입니다 라고 답하면 틀려. 의미는 맞을 수 있지만 그래서 완전히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까지 오늘 해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줄 보면 표시했는지 모르겠고 잠깐 내려볼게요. 보시면 RNA의 부호는 DNA로부터 전사된 것이므로 얘도 똑같이 3연기 조합이다. 대신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코돈이다 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수업 때 하는 게 교과서 읽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1학기 때는 계속 생물나라 외국어 배운다는 느낌으로 단어 배우는 거라 조금 힘들겠지만 이거 다 배우고 나면 2학기 때는 재밌어요. 계속 우리 활동만 하면 돼. 공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만 더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끊으면 될 것 같고요. 완전히